부동산을 살펴보실 때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고 계십니까? 자기의 상황에 맞는 최고 투자 대상을 포착하고 투자하실 눈을 키우셔야만 합니다. 시장은 언제나 어렵고 역사는 반복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명한 투자를 선택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눈과 판단입니다. 제 다음 투자 대상은 바로 여러분의 안목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지난 8일이었죠. 정부가 민간 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된 토지 가격에 정부가 정해놓은 아파트 건축비를 더해서 분양가를 산출하는 방식인데요. 현재는 공공택지에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부의 단기 처방식 대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우려의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부동산 전문가 이슈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주는 시그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02-2128-3897번, 02-2128-3897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는 오픈 채팅 상담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토마토TV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들의 궁금증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3897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국 부동산 플랫폼의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만나서 앞으로는 이제 소유권에 대해서 전문적인 권리관계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 경매와 관련된 유익한 부동산 이슈들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계속해서 경매 낙찰을 쉽고 안전하게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대표님 오늘은 어떤 내용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공유관계에 대해서 어떤 소유권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먼저 영상을 브리핑하고 나서 전문적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팔아서 빌린 돈을 돌려주는 강제 집행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이나 기업 등 사적인 채권 채무 관계에 법원이 나서서 중재하기 때문에 민사소송 사건이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경매와 비슷한 것으로는 공매가 있습니다. 공매란 세금을 안 낸 체납자들의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해서 세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주민에게 세금을 걷는데요. 체납자가 발생할 경우 각 기관은 그런 체납자들의 부동산을 압류한 뒤 매각해서 인합된 세금을 충당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의 역할을 대신해서 부동산 매각을 대행하는 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인데요. 개인 간의 돈 거래에 따른 부동산 매각은 법원에서 담당하고 세금 등의 체납에 따른 부동산 매각은 공기업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경매에 앞서 알아두어야 할 용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분경매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일단은 지분경매라는 것은 소유권에서 공유 형태로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죠. 매매시장과 경매시장으로 이분화된다면 매매시장에서 지분권이 매매시장에 나올까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거의 지분 물건이라는 거는 소유권인데 상속이나 증여 아니면 공동투자 한마디로 지인 간의 어떤 공유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지분 물건입니다. 그런데 그 물건이 경매시장에 나온다는 건 어때요? 그 일부분, 공유로 되어 있는 소유권의 일부분인 그 지분권에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어때요? 지분경매 일부분인 지분경매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우리가 2분의 1 지분 또는 3분의 1 지분, 3분의 1 지분, 많은 지분의 어떤 분류가 나올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지분이 어때요? 전체적으로 공유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물건의 공유로 함께 지분권자들이 소유권을 취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 부분은 공유 대상 자체가 물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세법상의 어떤 이러한 세금 부분은 어때요? 국세 또는 가산금 모든 체납, 처분비, 공유자 연대해서 납세 의무를 진다라는 게 공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하나의 소유권 물건에 여러 사람이 형태로 공동 책임을 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분경매 그러면 지분경매에 있어서 소유권 부분이 있는데 공유물 자체를 어때요? 분할을 한다. 예를 들어서 일반 매매 시장에서 공유물을 분할한다라고 하면 어때요? 어떤 기획을 해서 그 소유권 자체를 지번 분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하겠죠. 하지만 어떤 하나의 지번을 가지고 계속 상속이나 증여 또는 공동투자의 형태로 이루어진 그런 부분은 쉽게 분할을 하지 않겠죠. 원래의 목적이 있었으니까. 자, 그런데 공유물 분할을 만약 하게 된다면 이거는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지분 경매를 낙찰을 받았을 때 마지막 시장은 뭐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분할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한번 배워보시죠. 공유물 분할을 하게 된 효과를 한번 보시면 원칙적으로 어때요? 소급 효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속의 본질상 공동 상속재산 분할 효과는 상속 개시 시점, 상속을 했던 개시 시점으로 어찌 보면 소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공유물 분할이 된 경우 공유물 분할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분 이후 담보 물건 등으로 분할된 물건이나 또는 대가 등으로 존속을 하게 되겠죠. 자, 이게 이제 공유물 분할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할 때는 결국은 어떤 물건의 분할 또는 금전으로 어떤 그 부분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공유물 분할 효과에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분할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는 지분 비율로 똑같은 지분 비율이죠.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을 진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거기에 그 지분만큼 책임도 함께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먼저 지분경매 그러면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분경매가 어렵다라는 이유는 뭘까요? 지분경매. 실질적으로 지분은 어떠한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일부분, 2분의 1이든 3분의 1이든 이 지분만 경매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전혀 모르는 사람과 함께 그 하나의 물건의 공유 형태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끼리 하다 보면 어때요? 분쟁이 일어날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어때요? 이 분쟁을 미리 어떤 제거를 하기 위해서 공유자, 어떤 3분의 1이다. 그러면 3분의 2를 보유하고 있는 소유권자 아니면 3분의 1, 3분의 1, 타 3분의 1 지분권자들에게 주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주는 권리가 뭐냐? 우선매수권입니다. 우선매수권. 이 우선매수권은 지분권자, 타 지분권자,
이 지분권자에게 주는 권리다라고 말씀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분경매라는 부분은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가서 현장 답습하고 그 물건을 입찰까지 해서 낙찰까지 받기 위해서 법원 매각 기일날 현장에 도달해서 어때요? 입찰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타 지분권자, 공유자 2분의 1이다. 이 2분의 1 지분권자가 어때요? 우선 매수 신청하면 최고가 매수인으로 오늘 낙찰을 냈지만 그 최고가 매수인은 어때요? 차순위 매수 신청권자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결국은 내가 최고가 매수인으로서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한테 지분 물건을 어떤 도전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자, 상속 물건이나 지분 물건은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 우선 매수권이라는 이 권리가 아닙니다. 자,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기 전에 그 지분권자들은 어때요? 이 물건이 경매로 나올 걸 미리 알았을 겁니다. 왜? 그 지분권을 보유하신 분이 타 지분권자들에게 상속이든 공투든 이런 물건 소유권자들한테 요구를 했을 겁니다. 내 물건을 사가라. 이러한 위험성이 있다. 아니면 어때요? 그 금전 때문에 내 지분이 경매로 나올 것 같으니까 금전을 어때요? 약간은 저한테 차용 좀 해주라. 이러한 형태의 어떤 권리관계를 그 타 지분권자들에게 의뢰를 했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의뢰를 했는데 지금 어때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하고 매각 기일까지 6개월입니다. 그러면 유찰 되다 보면은 뭐 7개월, 8개월, 9개월 정도 되도록 이 금액을 해결을 못했다는 거죠. 그럼 타 지분권자 입장에서도 어때요? 이 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경매를 당하는 지분권자한테 자기의 권리 주장이라든지 의무 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분 입장에서는 우선 매수 신청하기가 떨그러진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저는 뭐냐? 우리 경매 시장에서는 권리에 빠지지 말고 그 물건에 빠지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물건을 해결하다 보면은 결국은 어때요? 권리는 해결할 수 있는 상태까지 도달한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라는 우선 매수권 신청 권리자가 있습니다. 또 임차인 우선 매수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 일반 매매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경매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그 임차인의 우선 매수권은 경매에서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는 임차인이 가질 수 있는 우선 매수권은 뭘까요? 부도난 임대아파트, 국가 대통령령에 의해서 어때요? 건설업법에 의해서 임대아파트 등록한 업체에 한해서 거기에 임대로 나가고 있는데 그 임차인 안에서만 어때요? 실질적으로 임차인 우선 매수권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우선 매수권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채권자 우선 매수권입니다. 채권자. 이 채권자 우선 매수권은 뭘까요? 결국은 이 물건에 채권자가 있겠죠. 이 채권자는 실제 경매 신청 채권자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2순위 채권자, 3순위 채권자가 있는데 이분들이 어때요? 금액을 제시해서 이 금액에 매수하겠다. 매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지금 채권자 우선 매수권 같은 경우는 NPL 시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경매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우선 매수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보다는 채권자, NPL로 1순위 채권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때요? 자기의 채권 최고액이 3억 6천이다. 3억 6천만 원이다. 3억 6천만 원일 경우 3억 6천만 원의 매수 신청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타 입찰자 입장에서는 3억 6천만 원 이상 입찰가를 쓰겠죠. 그러면 3억 6천만 원만큼 어때요? NPL로 매입한 채권자 입장에서는 배당으로 실질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채권자 우선 매수권은 실질적으로 또 여러분이 제가 여지껏 말씀드린 권리투자 경매를 해야만이 이러한 방법론으로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소유권으로서 이제 지분 경매 물건을 가지고 한번 해보죠. 아파트, 빌라, 상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빌라, 상가가 경매로 나와서 지분권이 경매로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물건에 향후에 결론적으로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서 이 물건을 해결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많은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최소 1년 이상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파트나 빌라나 상가나 토지에 따라서 어때요? 지분 분할하는 방법론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공유자는 아파트, 빌라, 상가 지분 경매에 있어서 공유자, 여기에 있는 공유권자이죠.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게 뭐야? 기본적으로 형성권이다. 형성권이라는 건 뭐죠? 법으로서 인정하는 권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분할 청구 소송을 한다고 생각해보죠. 아파트는 어때요? 빌라나 상가 같은 경우는 분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국가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은 어때요? 이거 분할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때요? 실질적으로 현금 청산 이런 부분을 많이 권장하고 있는 게 지금 법원의 판례입니다. 자, 당사자의 의사표시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지분경매 법원에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분경매 부분에 대해서 판결 부분입니다. 결국은 법원의 판결인데 이 법원에서 분할을 해주라라고 요구가 들어왔다. 소송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먼저 1번이 뭐다? 가장 먼저 현물로 분할해 주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분할할 수 없는 물건들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현금, 매수 청구, 타 지분권자한테 매수 청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현금 청산을 한다든지 이 두 번째 사례로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자, 하지만 또 어때요? 그 부분도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때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서 실질적인 형식적 경매로 이루어집니다. 경매 자체가 형식적, 이걸 지분 경매, 분할 청구 소송에 의한 경매는 형식적 경매라고 합니다. 자, 형식적 경매 방식으로 해서 어때요? 결국은 지분만큼 낙찰가로 배당으로 어떤 해결을 해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법원의 어떤 판결 이렇게 권장사항이다. 그러면 여러분도 어때요? 합의를 해 나갈 때 지분권자와 합의를 해 나갈 때도 똑같은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합의를 해 주셔야 향후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때요? 여러분이 소송할 때 증빙할 수 있는 증빙 자료들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소유권 중에 지분 물건을 가지고 간단하게 여러분과 공부를 한번 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는 조금 더 쉽고 안전하게 경매 낙찰 받는 방법, 지분권 경매, 소유권에 관련된 내용으로 짚어봤습니다. 자, 넓은 토지의 경우에 또 지분 경매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의 효과와 함께 절차 그리고 주의점까지 짚어드렸으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경매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또 각각의 또 챙겨야 될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부동산 시그널로 연락 주시면 또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3897번, 02-2128-3897번으로 연락 주시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부동산 시그널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자, 오늘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 방문해 볼 부동산은요.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물건으로 전해드릴게요. 자, 그럼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까요? 네. 이 시간에는 강서구 화곡동 단독주택에 대해서 여러분 경매 물건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자, 먼저 개요를 보시면은요. 위치는 2호선, 5호선 까치산역 도보약 5분, 6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면적 자체로 보시면은 대지가 198제곱미터로 되어 있고요. 전용 건물은 82.57제곱미터입니다. 층수는 1층 단독으로 되어 있다는 게 가장 기본도. 요즘 어때요? 아파트나 이런 부분보다는 단독주택을 상당히 선호하는 그러한 추세로 지금 흐르고 있고 단독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자, 구조 자체는 방 3개 욕실 하나 거실로 이루어지는 그런 물건이고요. 준공 자체는 86년도, 좀 오래됐죠. 86년 6월에 준공 완료된 단독주택이다. 금액은 지금 현재 경매 최저가입니다. 7억 1,700만 원 정도가 지금 경매 최저가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개요 정보 한번 더 보시죠. 권리관계를 조금 짚어드릴까 합니다. 이 물건의 입찰 최저가가 지금 7억 1,704만 원 정도로 되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는 근저당권이 지금 3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으로 보시면 어때요? 채권 최고액이 3억 1,800, 6,960만 원, 4억 2천만 원 정도. 결국은 이 물건이 어때요? 지금 7억인데 7억 지금 최저가 1,704만 원을 초과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가장 빠른 근저당권 자체가 2011년 2월 21일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 자체를 소멸 기준이 되는 권리입니다. 소멸 기준이.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근저당권을 우리는 말소 기준이 되는 그런 등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11년 2월 22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아무개 씨인데 2002년 4월 18일입니다. 2002년. 그러면 결국은 어때요? 11년도에 대출을 받았는데 어때요? 그 전에 선순위 임차인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임차인. 이 부분 선순위 임차인은 어때요? 권리 신고도 안 하고 배당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임차인의 보증금 또는 기간 그 범위 전부냐 전부 아니면 일부 이런 부분입니다. 일부 이런 부분을 전혀 우리는 지금 현재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어때요? 이 부분을 낙찰자 인수 권리가 되겠습니다. 인수 권리. 이 부분을 반드시 여러분은 해결할 준비를 다 해놓고 입찰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입지 여건을 한번 보실 거예요. 입지 여건은 지금 현재 까치산역에서 한 6분 거리죠. 6분 거리인데 화곡역과 옆에 중학교, 초등학교 다 안정된 학군이 되어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즘 까치산역도 어느 정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었대요.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입지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건물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건물의 특징 같은 경우는 지금 단독주택입니다. 이 단독주택. 그래서 상당히 어때요? 오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노후화되어 있죠. 그래서 이 물건은 실질적으로 대수선이라든지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해서 재매각이라든지 아니면 실수요자로서 어떤 거주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낙찰가 이외에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셔야 되겠죠. 자, 위치는 여기입니다. 그 인근 주변에 지금 단독주택이 분포되어 있는 그 지역에 위치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결국은 단독주택이지만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를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위치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장기로 여러분이 어때요? 투자 목적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실수요자로서는 리모델링해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나와 있는 경매 물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외형은 이렇습니다. 위에 보시니까 어때요? 어느 정도 옛날 단독주택 형태의 그대로 모습을 존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물건의 이제 경매 물건의 예상 가격을 한번 봐볼까요? 먼저 보시면은 감정가는 원래 8억 9,629만 9,140원 한마디로 약 9억 정도의 물건이었습니다. 감정가는. 그런데 지금 최저가로 한 번 더 유찰이 되어 있죠. 7억 1,700만 원 정도로 지금 최저가로 유찰되어 있다. 자, 우리는 경매에 있어서 어때요? 이 최저가의 10%죠. 입찰 보증금은 10%. 최저가의 10%입니다. 최저가의 10%를 여러분은 어떤 수표나 이런 부분을 하나로 자, 준비를 해서 입찰 봉투에 넣어서 입찰을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일단은 최저가지만 최저가 이상 희망 여러분이 입찰 가격을 적어주셔야지 거기에 따른 경쟁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물건의 기본적인 투자 포인트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곡지구 있죠? 지금 강서구 그러면 어때요? 마곡지구를 빼놓을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강북 쪽에서 강서구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강남 못지않는 지역으로 마곡 지역이 지금 재탄생되고 있는 지구입니다. 자, 그래서 마곡지구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따른 효과, 인근에 번질 수 있는 좀 더 멀리 상권이 좋아지면 어때요? 계속 번져나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효과 부분을 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세대 또는 일반 주택의 밀집 지역에 위치해 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건물 자체가 시멘트나 벽돌조 건물로 재건축을 필요한 물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이 물건의 입찰 포인트입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 후에 입찰을 요망한다라는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경매 물건 하나를 소개를 마칠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서구 화곡동의 단독주택 경매 물건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마곡지구의 수혜를 받아보시면서 역세권의 학군까지 잘 갖추고 있는 물건이었어요. 또 화곡동이 비교적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앞으로 더 큰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활용 방법 잘 고려하신 후에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 다양한 경매 이슈부터 또 투자 정보까지 전해드렸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 직접 만나서 신중한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릴게요. 자, 경매로 재테크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지역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매주 수요일 오후 3시와 7시 두 차례에 걸쳐서 세미나 진행해 보겠습니다. 송파구 법원로 M스테이트 빌딩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경기 인천 지역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매주 화요일입니다. 오후 3시에 세미나 준비되어 있고요. 경기도 시흥시 서해안로 두손 지질타워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입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128-3897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안성선 대표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어려운 부동산 경기에 여러분들은 어떤 투자처를 찾고 계십니까? 제가 토지 투자의 새로운 개척자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 이어가겠습니다. 궁금한 점 생기시거나 전문가와 상담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문의 전화 이용해 보시면 되는데요. 02-2128-3802번, 02-2128-3802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다는 점,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신데요.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소통해 주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는 오픈 채팅 상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토마토TV 오픈 채팅방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이룸개발의 신재민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재민입니다. 오늘도 토지부터 주택, 건물까지 이런 부동산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을 한번 속 시원하게 털어놓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신재민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어느 지역 부동산 궁금하세요? 경기도 시흥의 네. 대하동입니다. 211-2번지인데 2번지하고 5번지 두 개인데요. 네, 토지 가지고 계신 거세요? 예, 총 400평 정도 되고요. 네. 대략 한 15억에 지금 살려고 하는데 지금 사도 될런지 전망이 어떨런지 궁금해서 15억 전화드렸습니다. 정도의 매수를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예, 매수를 사시려고 하는 거죠? 네네네,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경기도 시흥시의 토지입니다. 과연 매수를 해도 괜찮은 건지 전망과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재민 대표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토지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지 상황을 볼 때 기본적인 의미를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용도지역이라는 것들이 보통 보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나와집니다. 근데 이 주변을 딱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녹지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시흥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권이에요. 그래서 경기도나 광역시에는 일반적으로 이 녹지지역에 이런 띠를 쫙 두르는 거예요.
띠를 두르는데 무슨 띠를 두르냐? 아, 이쪽은 개발하면 안 돼. 이렇게 국가에서 지정을 해놓은 곳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그린벨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면 이 도심 내부, 서울 내부나 혹은 경기도권에서 주요 도시 내부에는 빈 땅이 없기 때문에 이 주변 일대에 이렇게 딱 신도시를 만드는 형태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시가 만들어질 때는 주상공이 만들어지고 이 일대에 이렇게 주변으로 확장해 나가는 점진적 도시화를 이루어 나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이 지역도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보시면은 이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글자가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토지가 보니까 개발제한구역하고 제1종 일반 주거지역하고 같이 섞여 있는 느낌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지도상에서 주소지는 이렇게 나오는데 면적 상황에서 대략 이렇게 절반 정도인 것 같아요. 전체 면적은 약 800평 정도 되는데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의 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아래쪽에 지하철역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지하철역이 들어와 있는데 지하철역까지의 거리는 굉장히 가깝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토지의 활용도 면에 있어서 주거지역의 비율이 거의 3분의 1 정도 이렇게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쪽에만 건물을 짓고 뒤쪽에는 오히려 주차장 부지나 이런 자연환경을 그렇게 훼손시킬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는 조금 단점이 될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 400평 정도가 15억이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대략 400 미만의 금액에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평당가가. 그러면 이 일대에 300 한, 그죠? 7, 80 정도 되겠네요. 300, 7, 80 정도면 이 일대의 시세가 맞습니다. 시세가 맞아서 구입을 하시는 데는 큰 문제는 없겠지만 나중에 활용도 면에서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우려사항이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라는 개념에서 한번 바라볼게요. 지금 평당가가 307, 80에서 들어갔다라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수익률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적어도 토지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략 이게 2배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상황인데 이 기간 동안 그린벨트가 해결이 되고 움직여줘야 조금 이런 풀리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오히려 일반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000만 원 넣고 2배가 되는 것은 2천만 원입니다. 1억을 넣고 2배가 되는 것도 2억이죠.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 볼 때 이게 1천만 원 증가라고 하면 에게 그것밖에 안 올랐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9천만 원 증가라고 하면 그래도 괜찮게 올랐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2배 오른 것은 똑같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조금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이 토지 말고 오히려 서울권 내부에 투자처를 한번 찾아보심이 조금 더 현명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15억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물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 토지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다세대 같은 경우도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있고 꺼내들 수 있는 카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서울 내부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투자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심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언제 한번 방문을 해주신다면 그런 포트폴리오까지 다 짜드리는 그런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번 방문을 한번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지를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앞으로의 가치 상승이 중요하겠고요. 또 토지의 경우에는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 가치 상승에 또 영향을 미칠 텐데 활용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토지에 대해서 평가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투자 방향성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더 궁금한 거 생기시거나 또 전문가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부동산 시그널 문의 전화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2-2128-3802번, 02-2128-3802번 전화와 문자 모두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상담 이어가 볼게요.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다른 게 아니고요. 네네. 저 용산구 한남동 653-79에 네. 투룸을 지금 6억 8천에 매입해도 되는지 싶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혹시 매수 목적은 어떻게 되실까요? 아, 투자용이요. 투자 목적으로 한남동에 주택을 지금 매수해도 될까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자, 역시 신재민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투자용 투룸 6억 8천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한남동이 투룸 같은 경우에도 7억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혹시 지금 이 금액은 정확한가요, 혹시? 아, 금액은 정확해요. 아, 그러면 혹시 층수가 다른가요? 뭐 지층이라든지 아니면 뭐 1층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아, 이게 있을까요? 4층 건물에 네네. 1층이에요. 아, 그렇죠. 1층 개념이라면 가능한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뭐냐면 지금 한남동 같은 경우에도 7억대의 투룸 정도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럼 전세와의 갭 차이가 대략 1억 미만 정도 나올 텐데 한 얼마 정도 나오나요? 갭은 한 8천 정도 돼요. 8천 정도? 맞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세대의 갭 투자를 들어갈 때는 1억 미만으로 들어가는 것은 분명하게 옳은 판단이에요. 그리고 특히 용산이라는 호재 때문에, 그리고 특히 한남동이라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이 위치가 이렇게까지 비싸게 되는데, 우리가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어떻게 투룸 빌라에 6, 7억을 하냐. 지금 우리 동네 아파트는 6, 7억도 안 가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만큼의 큰 호재 여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일대가 그렇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자라는 개념에서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투자라는 것은 인풋 대비 아웃풋이에요. 돈을 넣고 아웃풋에서 얼마만큼 뽑아내냐, 이런 개념을 봐야 될 텐데, 예를 들어 1억 가까이 지금 말씀하시길 8천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8천이라는 가치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억 6천이 됐어요. 조금 전에 상담해드렸던 것과 똑같은 개념에서 한번 바라보면 이게 차익이 8천을 넣고 1억 6천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매매가가 조금 전에 매매가가 얼마라고 하셨죠? 6억 8천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매매가가 얼마라고 하셨죠? 6억 8천이요. 6억 8천, 그렇죠. 네네. 그럼 6억 8천에서 1억 6천이 올랐다. 8천 정도가 더 올랐다. 그러면 6억 8천에 매매를 했을 때 1억 6천의 차익을 보고 실질적으로 내가 번 돈은 8천만 원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정도의 기간을 볼 때는 오히려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물론 작은 참깨가 구르는 것하고 큰 호박하고 이 두 개가 구르는 속도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참깨가 구르는 것은 금방금방 어떻게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호박이 구르는 이 여파만큼은 크진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투자라는 것을 볼 때 일반적으로 10년씩, 20년씩 이렇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그런데 투자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오르는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런 투자는 누구나 하는 거고, 오히려 한 4년, 10년 안쪽에 해가지고 어떻게 차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오히려 조금 더 굵직굵직한 것보다는 갭 투자도 뭐 5천 미만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투자처를 찾아보시는 것이 조금 더 시간을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도 서울 내부에서 호재거리가 있는 곳 주변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틈새를 찾아보는 것은 우리 알토마토 방송도 한번 쭉 시청해 보신다면 여러 전문가들께서 많은 정보를 주실 테니까 한번 꼭 시청을 해보시면서 한번 지역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특히 2030 플랜을 한번 잘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산구 한남동에 대한 설명 도와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투자 정보는 계속해서 좀 발품을 좀 더 팔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더 궁금한 거 생기셨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전문가 개인의 의견일 수 있다는 점,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한 가지 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어떤 궁금증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여유 자금이 한 3천만 원 정도 있는데 네. 그걸로 어디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 상담을 좀 받고 싶거든요. 알겠습니다. 갭 투자, 소액 투자 질문이십니다. 3천만 원 정도로도 충분히 앞으로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투자처 어디일지 투자 접근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목소리가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 연령대를 실례지만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30대 초반이에요. 30대 초반이요. 그러면 30대 초반에서 지금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모으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현재 시대 자체가 우리가 사회초년생들이 이런 3천만 원이라는 돈을 모으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들을 어떻게 가꾸어 나가야 되는지 지금 시청자님 질문처럼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과거부터 한번 역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과거에 우리 어르신 때들은 보면 참 어렵게 살아가지고 배위 부모 때도 마찬가지죠. 어렵게 살아가지고 집을 한 채 딱 어떻게 장만을 하다 보니까 그 집들이 상승을 하게 되고 회사에서 내 위치도 올라가다 보니까 집을 한 채씩 더 구하게 되고 그것도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런 자리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대는 항상 똑같이 반복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항상 보면 레트로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항상 복고들이 돌아온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젊은 시대들도 욜로라는 이런 조금 일회성 즐거움보다도 지금 시청자님처럼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2030 플랜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2030 플랜은 결국은 이 3대의 세계의 도심을 확장시키겠다. 이걸 강조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도 생활계획표를 짜고 뭐 구체적이진 않지만 오늘은 뭐하고 오후 때는 뭐하고 오전에는 뭐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표를 짜고 그대로 행동을 하듯이 서울시라든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 2030 플랜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1970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영동지역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걸 믿고 토지를 사는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030 플랜도 국가에서 내놓은 어차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 안에서 한 번쯤은 들어가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3천만 원이라는 투자처는 오히려 아파트를 들어가기엔 조금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지분 투자를 하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세대 하나를 들어가셔가지고 전세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매매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투자처를 대략 한 5년 정도에서 한 10년 안에 한 번 정도에서 굴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는 멋진 포트폴리오를 한번 만들어 보심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미래가 창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관심 정말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2030 플랜에 맞는 그 핵심 지역들에 조금 관심을 가지면서 지금 현재는 어쩔 수 없이 다세대로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조금 더 제일 현명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3천만 원으로 갭 투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접근하셔서 앞으로 더 성공 투자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신재민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해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방송에서만 만나기는 너무 아쉽잖아요. 직접 만나서 1대1로 더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미리 예약 전화 주시면요. 언제든지 전문가님들이 고민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예약 전화 미리 주세요. 서울 전화 02-2128-3802번, 02-2128-3802번이고요. 언제든지 수시 상담 가능하고요. 내방 상담 가능합니다. 전문가와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고요.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투자 정보 알아볼 텐데요. 먼저 참여 방법 보시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3802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부동산이 주는 시그널을 파악해 부동산에 대해서 분석해드리는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투자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 알려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릴게요. 더이룸개발의 홍영훈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홍영훈 팀장님과 함께 두 가지 투자 정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응암동, 은평구 응암동과 또 영등포구 영등포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은평구 응암동에서 다세대 주택 소개해 드릴 건데요.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우선 첫 번째 물건은요. 은평구 응암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위치는 6호선 응암역에서 세전역 중간에 위치해서 도보 한 5분권의 그 거리에 이제 움직일 수 있고요. 공급 면적은 39.79, 전용 면적은 29.67 제곱미터며 층수는 총 8층 높이의 6층의 매물입니다. 구조는 방 2개, 거실, 욕실, 보조 주방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고요. 준공은 지난달 6월 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매매가는 2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투자 정보 은평구 응암동에서 다세대 주택 전해드립니다. 6월에 준공이 완료된 굉장히 따끈따끈한 신축 건물로 전해드리고요. 자, 상암과 마포, 광화문, 또 여의도, 종로까지 업무지구로서의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또 인기가 많은 지역이기도 해요. 자, 은평구 응암동의 입지와 호재, 그리고 다세대 주택은 어떤 건물인지 특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입지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본 물건지는 응암역과 세전역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보시면 3호선과 6호선 환승 가능한 연신대역이 위쪽에 있고 아래쪽에는 공항철도, 디지털 미디어시티역이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어서 추후에는 6호선 하나로 GTX A 노선부터 인천공항, 김포공항까지 이동이 가능한 거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이제 왼편으로 보시면 고양, 창릉, 상기 신도시가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상암 DMC 첨단 산업단지가 방송국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추후에는 위쪽으로는 GTX A 노선이 연신내역에 들어오며 현재는 서울 힐튼 호텔이 왼편에 이렇게 또 운영이 되고 있는 거 입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원도 한번 보시면요. 백년산 근린공원부터 해서 월드컵 공원, 하늘공원, 한강공원까지 공원 풍부하게 운영되고 있고요.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이 아래쪽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대학교 캠퍼스까지 명지전문대, 명지대학교, 연세대학교까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다음 이제 보시면은 본 매물지에서 30초만 걸어 나오시면요. 이렇게 쾌적한 불광천이 옆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산책 및 간단한 운동, 조깅 같은 게 가능하시고요. 호재 한번 살펴보시면은 본 세전역이 지금 서부선 계획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전역에서 노량진역, 추후에는 서울대 입구까지 연장이 될 계획을 발표를 하였고요. 또 다음 보시면은 3기 창릉 신도시 발표로 인해서 고양에서 창릉으로 해서 세전역으로 이렇게 고양선 계획 발표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양선에 서부선까지 해가지고 호재가 세전역 인근에 집가 상승을 미칠 것으로서 이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건물 한번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조 대리석으로 고급스럽게 마감이 잘 되었고요. 투룸이지만 3단 중문이 또 추가로 이렇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톤에 럭셔리하게 이렇게 설치가 되었고 실평수가 16평의 투룸이다 보니까 주방이 디귿자 주방으로 넓게 확보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에어컨, 인덕션 옵션 잘 들어가 있고 각 방마다 추가로 또 에어컨이 전부 다 설치가 되어서 쾌적한 조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용도실이지만 보조 주방이 또 추가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서 냄새나는 이제 음식 같은 조리는 별도로 여기서 조리가 가능하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물론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방범시설, 그리고 이제 보일러 또한 1등급으로 들어가서 난방비 또한 전략할 수 있는 곳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변 신도시의 수혜뿐만 아니라 교통 호재까지 갖춰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주변에 바로 앞에 불광천이 위치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숲세권 좋아하시는데요. 천세권이란 말은 제가 낸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바로 앞에 자연 환경까지 잘 갖춰져 있는 입지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을까요? 네, 가격 한번 살펴볼 텐데요. 매매가는 2억 5,700만 원입니다. 전세 시 예상가는 2억 3,700만 원으로 그렇게 되면 실투자가 3천만 원도 안 되는 2천만 원에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 체크볼 수 있겠고요. 월세 시에는 2천만 원에 70만 원 받을 수 있고 대출 한 40% 받으시게 되면은 1억 3,420만 원이 투자금이 필요하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은평구 응암동의 다세대 주택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볼까요? 네, 포인트 한번 보면요. 3기 창릉 신도시 발표로 현재 영향을 받고 있고요. 서부선, 고양선 발표로 인해서 추후에 개통 후에는 집가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길 건너편에 수색 증산, 뉴타운 형성되고 있고요. 주변에 이제 아파트, 노후된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서 시세 차익 또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이제 GTX-A 연신내역 개통이 될 예정이며 21년도에는 월드컵 대교 개통으로 인해서 교통의 호재 또한 볼 수 있는 곳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은평구 응암동의 다세대 주택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두 번째 투자 정보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영등포로 가볼 건데요.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역시 다세대 주택 전해드리고요. 이번 달에 준공이 완료되는 이번에도 신축 건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두 번째 물건 보겠습니다. 영등포 영등포동 다세대 주택인데요. 양평역에서 도보 한 3분 거리의 초역세권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공급 면적 36.43, 전용 면적 25.41 제곱미터며 총 9층 건물에 8층의 류양실 류알 매물입니다. 구조는 방 2개, 거실, 욕실, 그리고 다용도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준공은 이번 달에 지금 현재 준공 예정으로 따끈한 물건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매매가는 3억 2,800만 원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등포구 영등포동입니다. 2030 서울 플랜의 중심지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서울에서 또 가장 핫한 지역이죠. 또 서울에서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 영등포동입니다. 자, 입지와 호재 그리고 건물 특징 살펴볼게요. 네, 입지 한번 보시면요. 영등포 우선 크게 보면은 당산역에서 물레역으로 이렇게 세로로 지나가고요. 가로로 보시면 목동에서 양평역, 영등포 시장역 해서 여의도로 십자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본 매물 물건지가 십자 형태의 센터에 위치한 라인으로 보시면 되고요. 도보는 한 3분 거리에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이제 주변 한번 또 보시면은 왼쪽에 관공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영등포 구청, 보건소, 그리고 별관, 거기에 영등포 세무서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요. 대형 할인마트로는 코스트코와 롯데마트 이렇게 운영되며 왼쪽에는 쾌적한 안양천이 흐르고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유수지 생태공원도 운영되고 있으며 차량으로 이동 시에는 서부간선도로가 왼편에 아주 가깝게 인접해 있는 거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면은 현재 아래쪽에 중흥 S클래스가 21년도 3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사 한참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호재로 볼 수 있는 양평 12구역과 양평 13구역이 바로 초 옆에 이렇게 인접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12구역, 지금 시공사는 GS건설로 707세대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가장 추진 속도가 현재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구역은 삼성 레미안으로 시공사가 현재 진행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호재로는 서부 관선도로 지하 사업이 현재 이제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요. 추후에는 성산대교로 해서 금천구청으로 이어지면서 기존에 있었던 자리는 수변공원과 녹지로 조성이 되면서 양평역, 금천구청 이 일대로는 수혜도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 특징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은은한 조명으로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되었고 주방 그 화이트 톤에 이제 그레이 섞여서 이제 배되어 있고 안방도 보시면 물론 에어컨 또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비대 설치되어 있고 세탁기, 에어컨 옵션 잘 들어가 있으면서 다용도실 잘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다음 이제 예상 가격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매매가는 3억 2,800만 원입니다. 임대 시에는 2억 9천만 원. 그리고 영등포에서도 현재 호재가 앞으로 이렇게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투자가 3,800만 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 시 예상은 3천만 원에 80만 원 받을 수 있겠고요. 대출은 40% 정도 활용하시면은
실투자금은 1억 6,680만 원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살펴보실 텐데요. 영등포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의도, 목동, 합정, 교통의 요지로 볼 수 있으며 영등포 도시환경 정비 사업 현재 무궁무진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가장 추진력이 빠른 곳에 이제 호재를 볼 수 있겠고 현재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누려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신안산선, 서부간선으로 지하 호재를 바라볼 수 있으며 영등포에서도 현재 가장 추진력이 빠른 그 호재를 볼 수 있는데 3천만 원대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점, 추후에는 시세 차익이 기대가 되고 있다는 거 마무리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네,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생활 인프라뿐만 아니라 교통도 잘 갖춰져 있고요. 또 다양한 개발 호재들까지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 전해드렸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연락 주시면 1대1로 더 맞춤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예약 전화 주시고요. 언제든지 전문가와 함께 수시로 내방 상담 가능하십니다. 02-2128-3802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고요. 내방 상담, 수시 상담 언제든지 가능하니까요. 꼭 전문가님 만나보셔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투자 정보 전해주신 홍영훈 팀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02-2128-3802번, 02-2128-3802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또 유튜브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시청자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자 의견까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죠.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고요. 또 부동산 토마토TV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들의 궁금증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어려운 부동산 경기에 여러분들은 어떤 투자처를 찾고 계십니까? 제가 토지 투자의 새로운 개척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셔야 할 것은 실천해야 할 용기입니다. 새로운 투자 항로는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모두가 주목하고 과열된 투자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자신만의 신대륙을 개척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